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월간 평가를 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치거든요. 자, 이 월간 평가를 쳐가지고 성적표가 나가는 날이에요. 그래서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일에 다 넣었습니다.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장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홍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이런 성적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성적 관리가 돼서 이렇게 뭔가 성적표가 나가고요. 성적표가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화면을 띄워 드릴 거예요. 화면을 띄워 드리고 한번 읽어 볼게요. 땡땡땡의 7월 이야기 돼 있는데 난이도 2단계 돼 있어요.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2단계를 설정해 놨고요. 총 6단계까지 있거든요. 6단계까지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2단계로 설정을 해서 여기서 90점을 넘으면 3단계로 올리고요. 또 3단계에서 또 90점 넘으면 4단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6단계까지 이렇게 자기의 레벨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아질수록 이제 조금 더 실력이 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섞이거든요.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기본 문제 60%, 실력 20%, 심화 20%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단원은 한 3개 단원 정도로 치고 있고요. 매달.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초등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상대적인 어떤 평가가 안 되잖아요. 그죠? 이 아이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잘 없죠. 대충 해서 그냥 블랙라벨을 푼다, 뭐 어떤 최상위 수학을 푼다, 이 정도지. 뭐 풀면 뭐합니까? 그 아이가 뭐 푼다고 해서 다 풀 줄 아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난이도 단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를 자꾸 단계를 올려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,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이 가능하고요. 3페이지 보시면은 총점 뭐 92점 뭐 이렇게 나와 있고, 오른쪽에 보시면 난이도별 점수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기본은 86점, 실력 100점, 심화 100점, 뭐 심화 잘하는 학생이네요. 그래서 나의 성취 수준 나와 있고, 지금 단원은 1-2의 기본 도형 이런 것들을 한번 내봤어요.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예상 100분위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은 상대적인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90점 이상 맞았다,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사실은 뭐 다들 90점 이상 받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, 전국에서 몇 퍼센트인지 이걸 알 수 없잖아요. 근데 갑자기 상대평가가 되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막 떨어지더라, 성적이 떨어지더라, 이게 아니고 원래 못했던 거예요. 사실은 상대평가가 중학교 때까지도 상대평가가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, 고등학교 때 갑자기 상대평가가 이제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원래 못했던 걸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차라리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은 예상 100분위 해가지고 종합평가 4% 이렇게 되어 있죠. 상위 오른쪽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 보시면 그 20%, 40%, 60%, 80% 끊어놨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나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다. 제가 학생들 성적표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 문제 틀린 문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4개밖에 안 틀렸는데 20몇 % 되는 학생도 있는 걸 봤거든요. 저도 이게 왜 이렇지 이랬는데 보니까 그게 조금 난이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틀렸다든지,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다 맞은 걸 틀렸다든지, 뭐 이렇게 하면 예상 100분위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좀 100분위가 달라진다. 그래서 조금씩, 그리고 단계가 2단계, 3단계, 4단계 높아질수록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춘 퍼센트가 올라간다.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적표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, 학생들의 어떤 성적 관리라든지 어떤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을, 자긍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다. 그래서 관리를 좀 받는다.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페이지는 나의 행동 영역 이야기, 뭐 수학 행동 영역별 점수, 수학 행동 영역, 뭐 평균 점수 비교, 내 점수하고 평균하고 뭐 비교가 되고 있고요. 산력, 추론력, 이해력, 뭐 문제 해결력,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. 6페이지 보시면요, 성취 기준별 평가 결과 100분이 7% 돼 있고 점수는 88점이네요. 심화도 100점, 100분이 응용 심화도는 3%. 그러니까 개념 이해보다는 응용 심화를 잘하는 학생이네요. 응용 심화도가 3%. 7페이지 보시면 나의 문항 이야기, 어떤 문항별로 25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평균 정답률이 뭐 어떻게 되고, 이해력, 평균 정답률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. 단원별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의 재학습 이야기. 자, 8페이지 보면 재학습 추천 단원 해서 뭐 추천 A, 각
해당 평가에서 과거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용어와 기호를 익힌다. 뭐 과거에 대한 문제를 틀린 것 같아요, 이 학생은. 그래서 과거에 대한 문제 재학습을 추천한다. 뭐 이런 것들. 9페이지 보면 종합평가 요약 해가지고 보충학습 피드백 해서 이런 보충학습 이야기, 뭐 보충 이런 이게 대한 해설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보충학습 틀린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9페이지, 그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공부가 되는 보고서 해가지고 틀린 문항에 대한 해설이 여기 나와 있죠. 그리고 이 학생 틀린 문항이 별로 없어서 뭐 보충 문제 어떤 쌍둥이 문제가 별로 없는데 뭐 여기 보시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고 틀린 문항에 대한 쌍둥이 문제, 비슷한 유사 문제를 저희가 과제로 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 학생은 안 틀렸기 때문에 두 문제만 나가는데 이 문제들을 이제 틀린 시험을 치는 목적이 이제 모르는 문항을 내가 어떤 문항을 모르지?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기 위한 것인데 시험만 치고 그냥 시험지 버리고 이런 학생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 문제들을 고쳐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틀린 문항을 이렇게 쌍둥이 문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무더운 여름에 지금 정말 덥습니다. 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요. 저도 어저께 해운대 바닷가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와 파도도 어제 많이 치더라고요. 밤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돗자리 다 깔아놓고 그냥 막 누워 있더라고요. 바다 앞이니까 바다 모래사장까지 가봤는데 막 해무가 막 이렇게 확 넘실넘실 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. 밤중 분위기 좋았고요. 저희는 뭐 해운대 사는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버스킹이라든 이런 것들도 잘 볼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찍으면 아까 쇼트에도 올렸지만 그런 것들 있으면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